자, 수강정기누설 4주차 34번부터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정식에 들어갔죠? 네, 34번. x에 관한 두 방정식이 있는데, 하나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는 k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x제곱 빼기 kx 빼기 1 이퀄 0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요 녀석의 두 개근 AB와 요 녀석의 두 개근 CD가 있는데 A 빼기 C, B 빼기 C, A 빼기 D, B 빼기 D를 모두 곱한 값이 0을 만족해주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집어넣고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0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랑 C랑 공통근, B랑 C랑 공통근, A랑 D랑 공통근, B랑 D랑 공통근이 존재하는 그때 K값 구하라는 문제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근이 존재하는 거의 문제인데, 공통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식을 더하든 빼든 그 공통근의 인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단 예외적으로 두식이 같은 식이면은 뭐 0이 돼버리긴 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얘가 뭐 x 빼기 알파 식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뭐 빼든 더하든 심지어 뭘 곱해서 빼고 더해도 그 인수는 갖고 있다라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갖다가 변형을 할 건데요. 그냥 빼게 되면은 k에 관한 식이 나와가지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x를 곱한 상태에서 더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여기서 x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하게 되면 x3승 빼기 1은 0이라서 네, 결국은 인수분해가 되기를 네, 얘가 0이다 라는 소리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통근의 인수가 될 수 있는 파서블이 요 녀석 아니면 요 녀석이 근이다 라는 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근은요 1을 집어넣은 게 공통근 이상이기 때문에 K가 0 나오고요. 요 녀석의 근을 생각 안 하셔도 답은 어차피 똑같이 0일 테니까 문제는 없지만 원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공통근이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계수 지금 K가 지금 또 실수라는 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실계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얘 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이 오메가 근을 얘가 두 개가 포함하고 같이 가지는 경우가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k 이퀄 0 이렇게 될 건데 이때 k 값은 뭐가 되냐면 이게 오메가 3승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그냥 오메가 바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넘기면은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바 이렇게도 나오겠다 이 뜻이 되겠고요. 또한 얘가 이번에는 뭐 이거의 근 오메가 바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오메가 바를 집어넣게 되면 이번에는 오메가 빼기 오메가가 나와서 어차피 또 나오는 모든 K 합은 0이라서 답은 0인 게 맞습니다. 뭐 쌤이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정확하게 풀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만족해주는 모든 실수 K가 아닌 모든 수 K의 값의 합은 이렇게 풀면 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정석으로 푸는 거는 아시죠? 어쨌든 이제 두 개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아마 다들 푸실 건데, 저는 조금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개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 이퀄 0의 두 개근이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근으로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연립을 해도 충분히 되겠으나 얘 근이 알파 빼기 베타이면 요 식에서 자,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a배 x 플러스 1 더하기 b 이퀄 0의 근은 알파 빼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알파 집어넣은 계산 결과랑 같죠. 네, 그래서 0이 되는 게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요 놈의 이 놈이 결국은 이 방정식과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정리를 시켜버리시면은
2 플러스 A가 B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상수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서 비교를 해주면 2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걸 나올 수가 있어서, 결국은 A라고 하는 거하고 B라고 하는 값이 금방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구하는 게 이런 식이 돼버린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두개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얘는 3승이 마이너스 1 되는 계열, 6승이 1이 되는 계열이라서 알파의 2003승과 베타의 2003승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6으로 나눠주게 되면 2003을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5가 나와요. 결국은 알파의 2003승과 베타의 2003승은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2004승을 하게 되면 6으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봐도 또 무방하셔요. 네, 그래서 요놈의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셔도 되는데, 또 알파분의 1은 뭐라고 해주시면 되죠? 베타. 또 알파라고 보면 또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인 겁니다. 근각의 소형제를 쓴 거죠. 자, 오메가 내용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톡지를 조금 쓰는 방법을 갖다가 톡지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5승을 역수로 바꿔버렸습니다. 6승이 1이기 때문에. 자, 37번,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세워서 풀 텐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식을 세워서 풀 텐가? 자, 무슨 말이죠? 보통 아이들 그 잡아보라고 하면 2차 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잡아요.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잡아서 푸는데, 지금 문제가 36번은 그냥 FX가 아니라 F2X 빼기 1 이꼴 0에 두 개근의 합과곱이 모두 3일 때, 그 다음에 FX 빼기 1에 두 개근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거 문제 잘못 줬어요. 왜냐면은 그냥 조건 한 개만 써도 풀리는 문제거든요. 네. 자, 이게 두 개근의 합과곱이 모두 3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 실제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뭘 집어넣어야지 근이 된다는 거죠. 네. 2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똑같이 0이 된다는 구조라서,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얘 나머지 한 건도 2베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갖다가 얘기를 한다? 두 개근의 곱을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로 4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하면 1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워서 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보다 실제로 얘 근이 뭘 집어넣어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얘가 F 알파가 0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놈이 되게끔 하는 그때 X값이 근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푸는 겁니다. 3차든 뭐 N차든 상관이 없어요. 네. 자, 3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갖다가 제가 좀 지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네요. 네. 네. 잘못은 네가 하고 왜 나보고, 저기 문제 애들은 풀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그죠? 네. 막 맨날 막 방정식의 근인데 근의 공식을 봐야 되는데, 한 놈은 1차항을 잘못 보고 어떤 놈은 상수항을 잘못 봤는데, 아니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나보고 이렇게 지금 고치라고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많이 불만일 텐데요. 네. 수업하시면서 약간 웃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현재하고 인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뭘 잘못 봤다. 자, 현재는 눈가리가 삐꾸라서, 자, A를 갖다가 잘못 봤다. 그러니까 현재가 본 거는 이렇게 본 겁니다. A 프라임 이렇게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우는 뭘 어떻게 봤냐면, 이건 제대로 봤는데 누구를 잘못 봤다, 얘를 잘못 봤다, 이 뜻인 겁니다. 문제 유형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이게 B하고 C를 잘못 보면 좀 쉬운데 A 프라임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현재가 우선은 근을 갖다가 풀었는데 얘가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더라. 그러면 이게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일 거고, 그러면 근계를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했었죠? 네, 저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인강여고에서 했었는데, 자,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A'을 잘못 봤으니까 이렇게 봤겠죠. 맞죠? 네, 요거랑 요거랑 같은 동치식이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이 누가 b를 잘못 봐갖고 한근이 1-2i로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1 플러스 2i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똑같이 하게 되면 자 1-2i 1 플러스 2i 그러면 여기는 2x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5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뭐는 맞냐 하면 이거랑 맞기 때문에 여기 A'이 아무리 붙어 있더라 하더라도 자 뭐는 맞죠? 여기랑 여기의 값이 지금 뭐가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는 틀린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 A'이 뭐 곱해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부호가 반대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라는 거죠? 얘가 지금 뭐는 잘못 봤죠? 이 숫자는 잘못 봤을 거예요. 즉 이거 전개된 건 잘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제대로 본 거죠? 네, 여기 B가 지금 1대 A 대 C인 건데 요거의 B는 또 제대로 본 게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의 B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 숫자는 B라고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지 맞다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랑 여기랑 1대1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결국은 이 부분은 제대로 틀린 부분이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맞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니까 A가 있든 없든 내가 알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든 없든 내 알바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뭘 구하는 거죠? 이거의 두 개 근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5 빼기 10 그래서 답은 15졌다.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15가 되겠죠. 자 3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F3과 F5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칭축 조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대칭축이 4가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fx가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결국은 4에서 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번 문제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쓰게 되면 딱 요 정도까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되겠죠? 네. 자, 요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지금 이제 요렇게 뽑아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A분의 B하고 B분의 C였어요. 원래 이 녀석이, 여기를 A라고 바꿔치기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일 텐데, A분의 B가 의미하는 게 뭐죠? 네, A분의 B가 모든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분의 B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8이 된다. 중근이니까. 그 다음에 B분의 C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어차피 B이기 때문에 이거 전개항에서 B 부분과 C 부분을 A를 집어넣고 나눠보시면은 나오는 게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두 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다시 재작성하게 되면 자, 두 개 근의 요거 두 개 근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네, 그리고 곱은 얼마가 된다? 16.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m과 n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판판판이라고 제목을 갖다 적어놨고요. 시험 문제, 중간고사 문제에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을 쓰는 문제는 한 문제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판별식에 대해서 이제 주로 쓰는 건데 아이들이 좀 못하는 유형입니다. 네. 자, 두실수 AB에 대해서 실수 AB에 대해서 실수 AB에 대해서 A3승 B3승을 더한 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 성립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A 더하기 B와 AB를 갖다가 치환을 해서 푸는 연립방정식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A 더하기 B와 AB를 가지고 방정식 근을 작성을 하면 AB가 실수 조건이면은 그 A 더하기 B하고 AB의 관계식이 나와요.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바로 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니 우리가 다항식에서부터 내공을 갖다가 쌓아왔기를 합과 곱 구조로 충분히 치환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제가 구하는 값이니까 요거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요거를 T라고 잡고
AB를 갖다가 제가 S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식에서 어떤 식을 뽑아낼 수가 있냐면 T 3승 빼기 3T S는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뭘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냐면 얘를 갖다가 두개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든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 T가 0보다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자, 합의 제곱에다가 4배의 곱을 갖다 곱한 놈, 요 관계식도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함부로 나누면 안 되죠. 아이들 그냥 T 그냥 나눠버리는데, 자, T가 0일 때는 성립하는가? 네, 성립합니다. 그죠? 네. T가 0일 때는 성립합니다. 물론 S가 이제 0 이하라는 범위 조건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지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네, T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셔야겠죠? 네, T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양변을 비로소 T로 나눠주셔서 S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S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S에 관해서 정리하게 되면, T제곱 빼기 T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은요, 네, 얼마죠? 네, 3분의, 네, T제곱 빼기 T가 0 이상이다. 요런 조건을 갖다가 제가 뽑아낼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놈의 값에서, 자, 기껏 해봐야 얘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구조인 거니까 뭐 금방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자,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근이 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0에서부터 4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T의 범위가 여기서는 0에서부터 4 이하라고 써줘야 되는데 얘가 0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는이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네. 경기고. 자,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1x의 절대값이 1 플러스 a제곱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절대값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꺾여서 접어 올려서 고놈과 1 플러스 a제곱의 위치관계를 갖다가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하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요 놈을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은 요 녀석이 얼마가 되는 녀석이다? 네, 뿔마 1 플러스 a제곱과 만나는 녀석을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어차피 얘는 0과 1 빼기 2a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지나는 2차 함수 그림이니까 어차피 플러스인 쪽은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 쪽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실근이 3개가 나오고 요렇게 들어가면 없는 거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근이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방법을 착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근을 4개 가지는 경우예요. 실근을 4개 가지는 경우. 자, 실근을 4개 가지는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0이고 하나가 1 빼기 2a든 반대든 간에 얘랑 얘랑의 합이랑 얘랑 얘랑의 합이랑 같기 때문에 실근을 4개 가지는 경우는 결국은 0과 1 빼기 2a의 합의 2배한 녀석이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먼저 좀 확인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a 값이 나오는 게 4분의 3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된 경우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빨간 건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이게 계속 2차 함수 종특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걸 기준으로 요 녀석의 길이가 2L이면 요 길이는 L제곱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요 4분의 3을 갖다가 집어넣고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의 그림은 여기가 0이고 요 한근이 1 빼기 2a인데 4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 음수 쪽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데 이래버리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절반의 제곱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4분의 1의 절반이니까 16분의 1이 돼야 되는 건데, 벌써 요 놈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값이면은 길이만 보면은 1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요쪽에 되는 거니까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되지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을 하실 건데, 그때는 이거 두 개랑 요 놈은 또 절반계라고 보면 되니까 2분의 3배 때리고 1 빼기 2a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때 요 a 값을 갖다가 또 풀어보시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냐면, 네, a 값이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역시 6분의 5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값이 지금 현재 음이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되겠고, 자, 요때 6분의 5면은 여기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2니까 절반하면 3분의 1. 그럼 9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얘가 지금 접해야 되는 건데, 얘는 벌써 1 더하기 a제곱이니까 저 아래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얘가 지금 1보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길이가 마이너스 붙었지만 요 길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냐면은 얘가 훨씬 더 마이너스 붙인 게 훨씬 더 이렇게 아래 깔려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두 개의 합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구하면 이건 a가 얼마가 된다? a가 1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요 상황에서 만족해 주는지 검산을 해 주시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벌써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요쪽에 있는 게 맞아서 기존에 두 개만 나와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족한다. 그래도 요것도 안 되고 만족해. 자, 그래서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1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는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많이 익숙하겠지만,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2차 방정식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꼴 0의 두개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x제곱 더하기 pxq라고 또 잡혀 있거든요. 근데 f2분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이고 f2분의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5베타일 때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걸 그냥 x라고 바꿔서 f2분의 x제곱 더하기 5x의 두개근이 알파 베타라고 잡아서 풀어요. 그럼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실제로 f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차식 근인 거거든요. 근데 4차식 근을 2차로가 자꾸 푸는 거니까 모순이 나오겠죠.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f1이 1이고 f2가 2면 fx 빼기 x의 근이 어쩌고저쩌고 잡아서 푸는 문제들 계열인 건데, 안에가 1차가 아닌 구조인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1차가 아니니까 못 푸느냐? 아니죠. 1차로 만들어서 풀면 돼요. 자, 결국은 알파 제곱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일 테니까 나누기 2 하게 되면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이게 넘기면 5알파가 되니까 얘 이꼴 0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5x의 두개근이 똑같은 2차식이니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을 건데, 최고차항 계수는 어떻게 알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fx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1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면 4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x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최고차항 계수 1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래 놓고 또 우리가 이놈을 t로 치환을 해서 푸는 거면 이전에 나중에 나오는 합성함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p 더하기 q의 값인 거니까 f1에다가 빼기 1만 해준 값만 구하면 p 더하기 q가 완성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f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9,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죠? 마이너스 6 더하기 4. 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실제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값이 얼마가 되죠? 13에 7. 7이니까 2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2인가요? 맞아요? 네. 2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답이 2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보다 훨씬 쉬웠고 기본적인 문제 많이 나오는데. 네. 자, 42번을 푸셔라 라고 하게 되면은 못 푸시는 선생님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좀 짜증이 나겠죠.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차 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직선이 있으니까 이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접하니까 판별식 D를 쓴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가 아예 대놓고 mx 더하기 n에 접했는데 mn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문자가 그럼 mx 더하기 n까지 하게 되면 문자가 벌써 3개예요. 그럼 얘가 어떤 직선의 K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그죠? 접한다. 그럼 빨리 푸는 뭔가 방법이 있냐는 건 있는데 있죠. 자, 얘가 이렇게 제곱식 구조로 조금 바꿔볼게요. 그쵸? 그럼 여기 4K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절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4 한 다음에 남겨놓는 잔반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겁니까? K 플러스 2, 2K 빼기 4 꼭지점의 자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은 꼭지점의 자치 관계식은 어쨌든 y는 2x 삐리리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x, 얘가 y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k 꼭지점이 어떤 기울기가 2인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기울기가 2인 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접하는 직선도 똑같이 기울기가 2라는 건 금방 찾을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2인 직선과 접하는 거니까 여기 y절편만 찾으면 이 구하는 접선이 나올 건데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센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마팔에 자, 마팔에 얼마죠? 여기가 2x 플러스 n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 구조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2고 넘어간 게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마구마구가 되어야지 플러스 1이 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이 뭐 접선도 금방 구하고요. 이거 뭐 구하는 거죠? 아, 접선 구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4번입니다. 되셨죠? 네. 완전히 테크닉이에요. 자, 판별식 D를 갖다가 쓰셔서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풀기 싫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자, 4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활용 문제도 하나만이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2차 방정식의 뭐, 도형 활용 부분인 거죠. 뭐, 이거 길이를 뭐, 근으로 잡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문제 중에서, 간단하게 뭐, 중학교 내용이랑, 나와 있는 내용. 자, 원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네, 원 잘 그리면 변태입니다. 네. 네, 아주 못 그렸습니다. 네. 자, 원을 좀 그려놓고요. 자, 삼각형을 갖다가 그릴게요. 삼각형. 네. 아봉, 샘, 이렇게 그려놓고요. 네. 자,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6이겠고요. 여기 10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라고 그냥 썼고요. 여기 x고 여기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갖다가 했냐면은 AC 길이가 알파래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네, AE 길이가 베타래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라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개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풀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는 게 뭐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 곱하기 10이 4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4 곱하기 40이 x 곱하기 x 플러스 7이다라는 관계식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얘가 이제 근의 공식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냐 인수분해가 되느냐 마이너스 40이 넘어갈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맞죠? 네. 그러다 애들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뭐, 그냥 근의 공식 집어넣고 뭐 풀지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는데. 네.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물어봤죠? 다행히 알파, 베타를 두 개 근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걸 두 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건데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문자는 좀 헷갈리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두 개 근의 합이 마칠이니까 뿔칠. 근데 곱이 필요한데 곱이 없어. 네, 곱이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곱이 되는 거죠. 네. 네, 최고시한 계수가 네,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네, 요거 두 개를 합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3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